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에 광주시는 AI, 즉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5.18 40주년을 맞아 5.18 폄훼 왜곡을 막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년에는 혁신과 소통 청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형 일자리 등 광주시정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킨 시기였다며 내년에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시정의 최일선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어 더 넓은 세계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안에 인공지능 집적단지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 3지구의 빅데이터 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함께 5.18 폄훼와 역사 왜곡을 차단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최근 착공한 자동차 공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본격화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시행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한신당이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호남을 교두보로 제3정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건데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정신의 계승자임을 표방하고 나선 대한신당이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차경환 의원을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한 대한신당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보내준 지지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을 교두보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건데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평화당의 관망파 그리고 무소속 호남계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들, 또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 또 무소속 세력들에게 제안합니다.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우리 대한신당과 함께 제3세력 통합을 위한 원탁 회의를 시작할 것을. 대한신당은 양당 체제인 정치 구조를 깨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독식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경쟁적 정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 판을 바꿔봅시다. 하지만 구심점이 될 만한 대선 주자급 인물이 없는 데다 신당 창당에 대한 지역 민심도 호의적이지 않아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제3지대 정치 세력을 모으지 못하면 호남 이해 지역에선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한신당이 총선을 앞두고 호남권 정치 지형 변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아니면 차찬 속 태풍이 그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영광군 군서면 농공단지 내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90제곱미터 크기 한 개 동을 태우고 4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비닐에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출동한 소방차 19대와 소방관 60여 명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그을린 흔적을 토대로 생산 설비가 있는 공장동 중앙부에서 불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하천 바닥에서 발견된 차량 안에서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나주시 상포면 지석천에서 발견된 경차에서 사람 대퇴부로 추정되는 뼈 7점이 발견됐습니다. 차량은 하천 정비 사업 중 발견됐으며
차량의 소유주는 20여 년 전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유골 감식과 유족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은 사업조합 아파트 신축 뒤 하루 일조 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원고 일부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라는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내년 경자년 주의해를 맞아 전라남도가 지명을 조사한 결과 쥐와 관련된 지명이 전국 64개 가운데 전남이 2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별로는 쥐섬이란 이름이 신안 증도면 쥐섬을 비롯해 4개로 가장 많았고 두 섬이 마주보는 게 쥐를 닮았다는 지도 큰 쥐섬과 작은 쥐섬, 9마리 쥐가 모여드는 형국인 나주 봉황면의 구서고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쥐 지명이 분포해 있습니다. 예부터 쥐는 다산과 예지의 상징으로 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뱃길의 안전,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해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됐습니다. 복지와 경제 등 5개 분야 20건의 광주시 제도화 시책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집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고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